여기 보시면 지금 오리나님 만나기 전에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리나님 만나고 나서 수익화가 시작하기 시작 날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날은 아직 12월 달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950이거든요. 아마 이번 달 1000 넘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 있는 글들이 있죠. 이게 기사 글이 아니고 다 블로그 글이에요. 이런 블로그 글들을 이렇게 내다가 이제 뭔가 궁금한 나를 이제 훅 빨아들인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사이에 광고가 뜨잖아요. 이 광고를 눌렀을 때 광고 수익이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유령님.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인 유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 홈피드 수익화로 월 1000 벌고 있어요. 월 1000만원이요? 네. 블로그 혹시 뭐 네이버이신가요? 아니면 워드프레스도 있고 티스토리도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만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화를 했고요. 지금 홈피드로 수익화를 시켜가지고 집에서 돈 벌고 있습니다. 블로그만 하시는데 한 달에 1000만원씩 버신다고요? 네. 잘 아시는 분한테 배우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리나님한테 코칭을 받아서 수익화를 이제 성공했거든요. 오리나님 이제 전자책으로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GTP로 이렇게 수익화에 성공했어요. 그럼 수익이 1000만원 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1000만 된 지 한 3달 됐어요. 근데 홈판을 시작한 지도 6개월밖에 안 되긴 했어요. 오리나님한테는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저 한 3개월 배우고 나서부터 수익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3개월만 배우면 바로 수익화가 난다고요? 말로는 1년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오리나님 GTP가 홈판에 최적화되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네이버 홈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이버의 모바일 화면을 틀면 아래쪽으로 내리는 글들이 기사글이 아니고 다 블로그 글이거든요. 그 글을 클릭하게 되면 거기서 광고 수익이 나는데 그 광고 수익이 그 블로그한테 가요. 그게 이제 애드포스트거든요. 그게 이제 홈판에 수익화가 되는 거예요. 일반 블로그하고 홈판 통해서 들어오는 블로그하고는 좀 다른가요? 상위 노출로 들어오는 블로그 분들이랑 홈판 노출로 들어오는 유입수랑 좀 다르긴 하죠. 유입되는 이제 양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홈판에 올라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오리나님은 그 홈판에 올라갈 수 있게끔 블로그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나님께 배우신 분들 수익 인증 보니까 월 1000도 있고 월 300, 500 이렇게 부수입을 얻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돼서 부업으로 정말 좋거든요. 유림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애기 등원시키고 2-3시간 정도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2-3시간이요? 네. 근데 한 달에 1000만원이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하루에 포스팅은 몇 개 정도 하시는 편이세요? 하루에 포스팅 15개 정도 해요. 매일매일 15개 정도? 네. 그러면 각각 뭐 다른 주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주제는 공통되게 잡아가지고 그 주제로만 15개 올리고 있어요. 그날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잡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보통 글을 미리 써놔요. 글 하나 쓰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거를 미리 써놓고 저장해놓고 하루에 15개만 올리자라고 저 혼자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분산해놔야지 쉬는 시간도 잡을 수 있고 오래 끌고 갈 수 있어요. 예약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루에 딱 15개만 하자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라고요? 네.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수입도 수입이지만 아기가 좀 더 중점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좀 시간과 에너지를 좀 비축해둬야 되기 때문에 15개 정도가 하루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만 딱 몰리고 있어요. 사실 15개 쓰는 거는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긴 하는데 이제 2시간, 1시간 정도 더 해가지고 주말에는 일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주말에 일할 것까지 미리 써두는 거예요. 주제 선정도 챗GPT가 해주나요? 이제 카테고리를 먼저 선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경제 하시는 분도 있고 스포츠, 리빙, 여행 등등 많잖아요. 그럼 이제 주제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주제를 제가 키워드를 적어가지고 선정해서 적으면 돼요. 그거를 올이나 GTP에 적으면 거기에 대한 제목도 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본문도 적어주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제 컴맹이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리나 GPT는 그 프롬프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프롬프트는 수강생분들한테 전부 공짜로 이제 나눠주시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우리 언니 수강생이면 받을 수 있는 프롬프트예요. 이 홈판이 생긴 지가 네.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블로거들이랑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블로그를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주수입이 원고료 플러스 협찬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고료랑 이제 협찬 같은 경우는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원고료를 받기 위해서 그 제품 사진을 찍나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 가야 되는지 시간 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워킹맘이나 부수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아기가 있다 보니까 시간 제약이 있었고요. 근데 홈파는 집에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부업으로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홈피드라는 게 어떤 건가요? 홈피드가 뭐냐면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지. 핸드폰에서 보시면 여기 아래 있는 글들 있죠. 이게 기사 글이 아니고 다 블로그 글이에요. 이런 블로그 글들을 이렇게 내리다가 이제 뭔가 궁금한 나를 이제 훅 빨아들이는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사이에 광고가 뜨잖아요. 이 광고를 눌렀을 때 광고 수익이 나와요. 이 광고 수익을 이 블로거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드포스트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홈피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뜨는 것들이 다 홈피드, 블로그 글들이에요. 네, 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바로 뜨는 것들, 네. 피드된 것들을 네, 다 네. 홈피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홈파는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홈파를 노려서 저격해가지고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아요. 유튜브도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레드오션이라고 말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홈파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 초창기처럼 블루오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23년도 11월에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찾아보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1년, 2년 가까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홈판을 노리고 직접적으로 로직을 만든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진짜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홈판을. 그래서 지금이 딱 들어올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리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홈판을 노리고 이제 블로그 쓰시는 분야에서는 가장 선구자시고 가장 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럼 홈판 한번 노출되면 조회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홈판에 노출이 되면요, 하루에 500명밖에 안 들었던 블로그도 다음날 10,000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회수가 진짜 확 뛰거든요. 오리나님은 100만 불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하루에 100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10만 회 조회수면은 대략 매드포스트 클릭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게 주제마다 또 달라가지고 제가 제 주제를 봤었을 때는 5만 불을 찍었을 때 클릭률이 한 800명 정도 됐었거든요.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리나님 다른 수강생분들도 유림님처럼 이렇게 수익을 좀 많이 비슷하게 내고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다들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한 300에서 500 정도로 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상 내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다들 부업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본업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본업도 있으신 것 같고, 주부님도 계신 것 같고. 유림님도 혹시 지금 하시는 본업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따로 하는 일은 없고 블로그만 하고 있어요. 그럼 블로그 전에는 혹시 다른 부업을 또 하신 게 있으신가요? 블로그 전에는 따로 부업을 하진 않고 직장이 있었죠. 직장이 있어서 일을 하고 생활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없었을 때는 바로 아이 유치원에 맡기고 제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아이가 생기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막 7시까지 어린이집 보내고 아니면 일찌감치 보내는 게 눈에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게 블로그였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월 1,000만 원 수익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아요. 유림님 그 수익인지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오리나님 만나기 전에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리나님 만나고 나서 수익화가 시작하기 시작 날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날은 아직 12월달 아직 안 끝났는데 950이거든요. 아마 이번 달 1,000 넘을 것 같아요. 9월 달에도 900 네. 이시고 네. 10월 달에도 500만 원, 네네네. 11월 달에 600만 원. 네.
본격적으로 수익이 난 게 한 7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7월달 중순부터 수익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아예 수익이 없다시피 하다가 이제 7월달 중순부터 수익화가 시작돼가지고 올라왔다. 이날은 좀 아쉽게 1000을 못 찍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12월은 이제 크리스마스 달이어서 그런지 1000안 넘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네,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여기 이제 나오는 것들이 며칠 전 데이터인가요? 아, 이게 일간으로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일부터 12월 1일부터 보시면 이게 하루 수익이거든요. 진짜 많이 찍은 날은 이제 65만 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24만 원. 보통 한 20만 원, 30만 원대 사이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30만 원 정도가 수익의 평균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루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드포스터 외에 이제 수익이 더 있긴 한데, 에드포스터 수익 외에도 이제 조회수가 많으면 업체에서도 많이 협업으로 메일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그 원고료 수익도 챙길 수 있긴 해요. 그거는 네이버에서 주는 원고료인가요? 네이버에서 주는 원고료는 아니지만 이제 광고를 이제 저희한테 맡기기도 하는 거죠. 이제 원고료를 주기 이런 업체가 있으면 만약 기저귀 업체가 있으면 기저귀 업체에서 제품을 주고 그리고 원고료 챙겨가는 구조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고료는 그 기저귀 회사에서 주는 네네네, 말씀이시고 맞아. 네이버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아요. 블로그가 좀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블로거들한테 네네네. 블로그 광고 수익이 이렇게 높으면 하루 에드포스트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하루에 이제 방문 자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 방문 자수가 많게 되면 메일로 진짜 20개 넘게 협업 메일이 와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이나 아니면 고가 제품이나 아니면 원하는 정도의 원고를 주는 곳을 선택해가지고 협업을 하게 되면 이 광고 수익 플러스 원고료도 챙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화가 더 가능하다는 거. 수익인지 한 번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업체에서 이렇게 보낸 수익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광고 수익이랑 이런 것도 수익 같이 얻어갈 수 있고요. 네이버 브랜드 커넥터를 들어가시면 상품을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상품 수수료의 수익이 나면 거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홈판으로 글을 올렸을 때 그 글에서 제가 이제 제품을 판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품들 중에서 원하는 거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올려서 제가 판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이렇게 챙겨갈 수 있어요. 이게 이번 달의 수익이고 전체 누적으로 보시면 170만 원의 수익을 제가 이만큼 팔고 지금 이 정도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117만 원이 1월부터 12월 1년 동안이시네요? 1년까지는 안 했어요. 10월 달부터 오래되진 않았어요. 10월 달부터 챙겨간 거니까 이렇게 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로 인해서 홈피드 수익이 진짜 제일 크지만 거기에서 자잘하게 네이버 브랜드 커넥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고료도 챙겨갈 수 있고 아니면 고가의 제품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제일 고가로 받았던 게 이제 침대 그리고 로봇 청소기 2대도 받았고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다 협찬으로 받아서 바꾼 것 같아요. 블로그 하시면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 브랜드 커넥트가 쿠파 파트너스랑 비슷한 거라고? 아, 네네네.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1년도 안 되고 아마 이게 7월부터였나 6월부터 생겼을 거예요. 이거를 홈판에 글을 적고 홈판이 이제 노출이 잘 되잖아요. 상위 노출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노출이 잘 돼도 그 글이 위로 올라가기까지 조회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터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홈판은 한번 터지면 이렇게 조회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 달도 안 된 게시글인데 조회수가 지금 이 정도를 찍었어요. 이 글로 인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이 만약 이 브랜드 커넥터 링크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클릭해 보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 수수료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홈판을 늘려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브랜드 커넥터도 키울 수 있다. 그런 돈도 있는 거죠. 브랜드 커넥트는 몇 프로 정도 수수료인가요? 이게 수수료가 다 달라요. 제품마다 보시면 수수료 보이시죠? 5%, 10%, 14%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팔아서 12% 받고 싶다면 이런 거 올리고 아니면 내가 리빙이 주제다 하면 리빙 주제 이렇게 올리시고 리빙이면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판매대도 떨어지는 수수료가 좀 크죠. 금액이 큰 거면 수수료도 많고 여기 판매된 금액이 수수료의 8%니까 상당히 큰 편이죠. 블로그로 연결해서 팔 수도 있고 이 링크를 다른 데에서 적용해서 팔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만 링크를 올리지
아니지만 이걸 뭐 인스타로 판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익화를 시키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홈피드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좀 더 잘 팔리더라고요. 오리나님은 어떻게 처음 만나시게 되신 거세요? 처음에 저가 원래는 상인업질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검색 기반 플랫폼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AI가 그때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AI한테 물어보지 더 이상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거나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블로그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도중에 올인하는 전자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자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도 돈이 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코칭을 받고 수익화에 성공했어요. 올인아님이 GTP를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AI 프롬프트 저한테 넘겨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응용해서 하니까 노출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수익화를 덕을 본 거죠. 프롬프트는 이제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분들한테만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무료 나눠주고 계세요. 좀 시연 가는. 아, 네네네. 이름이 노트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뭐 이거 얼마나 된 거예요? 노트북이? 저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30만 원 주고 샀어요. 30만 원이요? 네. 블로그 쓰기엔 충분하신가요? 블로그를 거의 집에서 쓰다 보니까 외출할 때 별로 필요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갈 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글만 쓰니까 저한테 딱히 좋은 노트북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저가를 알아봐가지고 그냥 글만 쓸 수 있는 걸로 샀어요. 오리나님 수강생들이 받을 수 있는 올인한 GTP거든요. 키워드를 뭘 쓸지 지금 고민 중이라서 이렇게 키워드를 추천해달라고 물어봤어요. 이 키워드 추천해줘 하면 이렇게 추천해줘요. 이게 매번 다르게 나오나 보네요? 네네. 매번 다르게 나와요. 그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골라가지고 저는 전기요금 아끼는 생활 습관으로 해볼게요. 팀 제목 하면 이렇게 이득형, 위협 제목형, 궁금증 유명형으로 이렇게 제목을 뽑아주거든요.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럼 이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그럼 여기 제목을 붙여놓고 이 제목에 맞게 본문을 적어줘. 그럼 이렇게 본문을 GTP가 알아서 쫙 적어줘요. 그럼 이 본문을 복사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옮겨다 적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제목이랑 딱 적어주고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인용구를 사용해가지고 썸네일까지 입력하면 끝이에요. 이미지들은 어떻게 하나요? 블로그 이미지는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청소하는 이미지 그려줘 이렇게 그냥 쓰고 있어요. 디스크. 네, 리스크. 이렇게 이미지 떠주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저만의 썸네일을 만든 거에다가 사진 입혀서 여기에 본문에도 넣고 여기도 사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글 한 개를 완성하는데 사실상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한 이미지 이렇게 다 만들어주거든요. 이건 주제마다 또 사용하는 이미지가 달라서 요즘 이 AI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미지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진짜 많아요. 이미지를 그대로 따서 네네. 블로그에 붙인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맞아요. 왜냐면 네이버는 원래 중복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AI 이미지는 중복될 일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나온 이미지들 쓰는 경우에는 노출이 많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미지가 많을수록 저품질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진을 써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GTP에 가지고 와서 약간 다르게 그려달라고 말하면 중복 이미지 걸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미리 캠퍼스 같은 사이트 들어가서 테두리를 만들거나 워터마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 사진 그 자체로 쓰는 것보다는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수익 나시다가 7월에 300 처음 찍으셨을 때 네.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진짜 사실 너무 놀랐어요. 레드포스는 옛날부터 치킨값만 번다. 그 달에 커피값만 나온다라는 게 블로거들 사이에 국룰이었거든요. 근데 레드포스가 돌이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걸로 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홈판과 관련한 블로그는 좀 얼마나 좀 갈 것 같으신가요? 이제 홈판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점차 커질 거고요. 지금 이미 1000만 명 정도 이용자가 생겼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네이버도 지금 테스트 단계도 이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점점 이용자도 많아질 거고 AI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좀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는 경험담 그리고 사진 위주라고 생각을 해요. 챗 GTP에 물어보면 결론만 말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여기서 어떻게 즐겼는지를 보고 싶을 때 GTP는 그냥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딱 알려주는데 블로그는 여기서 우리가 몇 명 어떤 가족이랑 이용을 했는지 어떻게 놀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블로그는 좀 더 개인화되고 좀 친숙하다. 그리고 뭐 그림이나 이미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이 있다. 네, 맞아요. 한 번에는 AI를 써가지고 블로그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로직에 걸려가지고 저품질이 된다는 이제 속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피해가시는 편이신가요? 일반 AI를 쓰게 되면 답변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품질이 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용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올인원 GTP를 사용하게 되면 프롬프트에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근데 경험담도 들어가고 사람이 쓴 것처럼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저품 위험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챗GPT로 블로그 주제를 정하실 때 제목 유형을 보니까 이득형, 위협형, 궁금증 유발형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던데요. 이것도 올인원님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세 가지 분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궁금한 제목으로 선택해가지고 본문만 적으면 돼요. 블로그 글이 노출되는 게 PC 버전이랑 모바일 버전이 좀 다른가요? 네. PC 버전은 홈판으로 안 뜨고요. 모바일 버전을 봤을 때 뜨는 게 홈판이에요. 글 쓸 때도 모바일 버전으로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약간 팁인 거죠. 블로그 보시는 이제 일반인들은 대부분 모바일로 보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모바일로 보고 있어요. 올인원님의 GPT 프롬프트만 있으면은 일반인들도 블로그를 써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따로 유료로 좀 판매하거나 이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오리나님 강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인원님 수강생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주부님들이 제일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 끝나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은퇴하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알기로는 블로그가 좀 유행에 민감하거나 트렌드에 민감한 이제 대학생이나 젊은 분들이 잘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가정주부들도 좀 잘하고 계신가요? 네. 20대나 트렌드 예민하신 분들도 좋겠지만 유튜브도 보시면 진짜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시니어 주제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여행, 스포츠, 경제 등등 많기 때문에 굳이 20대나 트렌드 예민한 분들만 유리하다 생각 들진 않아요. 경제를 쓴다고 했을 때 경제 위주로 볼 수 있는 그 나이대 연령생분들이 보기 때문에 전혀 이제 트렌드 예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이가 많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노트 쓰면서 타자만 칠지 않은 컴맹이거든요. 충분히 나이가 많으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간에는 이제 스승이셨던 오리나님한테 사람들이 이거는 뭐 당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해서 오리나님이 직접 신규 블로그를 키우셔가지고 검증하셨다던데 맞나요? 네. 검증하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하셨던 예림님 수익이 이만큼 내고 계시는 게 더 정확한 검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오리나님이 이제 코칭해준 대로 수익이 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검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검증, 이렇게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오리나님한테 진짜 자주 연락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질문도 진짜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수익이 3개부터 나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수익이 나는 어떤 세팅값 뭐 같은 것 있나 보네요. 네. 이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리나님이 수강생들한테 블로그를 시작하고 무조건 1년을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유림님은 한 두세 달 만에 수익을 냈잖아요. 본인만의 어떤 부스터 방식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부스터 방식은 없었고요. 사실 저는 홈판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이게 처음에 상해노출 블로그는 키워봤지만 홈판 블로그는 처음 키워봤고 해본 적이 없어서 저를 좀 코칭해줄 수 있는 분이 없을까 계속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올인원의 전자책을 만나게 된 거고 전자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그때 알게 되었고 코칭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거지 저만의 부스팅 방법은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블로그 하다가 실패하시는 이제 블로그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의 3개월을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3개월. 네, 이게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달은 진짜 열정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은 진짜 막 하루에 시간 막 엄청 투자하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새벽까지 글 쓰고 막 그래서요. 주말에도 글 쓰고. 근데 이게 2달차 되면 조금 지쳐요. 사람이다 보니까 3개월 차 때 이제 자기만의 생각만큼 수익이 안 나면 아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보지 못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을 보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접으시는 분들이 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블로그 한 지 지금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일 방문자 수가 100명도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는 3개월에 100을 넘었는데 저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정말요? 그건 이제 키워드를 잘 못 잡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키워드도 잘 잡으셔야 되고 주제 선정도 잘 하셔야 되고 일단 카테고리 선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홈판을 노리시게 되면 홈판 위주로 글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걸 잡지 않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하루 중에 남편분이랑 네이버 블로그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생각하시나요? 네이버 블로그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남편은 다 컸으니까 알아서 잘 생각하고. 역시 그러시구나. 네. 주변에 뭐 대부분 가정주부시거나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뭐 이름님 블로그 수익을 보고 좀 반응이 어떠신가요? 엄청 뜨거웠어요. 막 가르쳐달라고 하고 궁금하다고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말 3개를 못 넘긴 친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넘겨서 하는 친구들은 지금 수익 내고 있어요. 무조건 말 3개월은 넘겨야 되겠네요. 네, 3개월은 넘겨야 합니다. 그럼 언제 세대들이나 경력 단절 주부님들한테 이런 블로그 부업을 강력 추천하는 이유를 딱 5글자로 말씀해 주신다면? 5글자요? 어려운데 돈 좀 버니까? 10년 되면은 유림님 40대인데 그때도 유림님은 블로그를 하고 계실까요? 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글 쓰는 게 너무 생활화됐기 때문에 홈피드 글도 쓰지만 전 생활에 대한 글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어느 느낌으로 오늘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런 글을 쓰고 또 있기 때문에 전 10년 후에도 블로그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블로그 시작을 좀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일 1포를 한 달 정도 해보세요. 일단 글을 한번 써보면 내가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시작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월구씨나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2026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돈 많이 버세요.